막매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막매가는 요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겠죠. 제 막매가 제사 지낸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내용은 주제는 그러니까 제재는 얘기가 됐어요. 누이와 사별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입니다. 그럼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향가인데, 이 제 막매가 같은 경우에는 19채 향가입니다.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해 볼 건데요. 향가 같은 경우에는 4구채, 8구채, 19채가 있었습니다. 19채가 가장 완성된 형태, 가장 완성된 형식이었고요. 이 19채가 4구채 두 개가 모여가지고 8구채를 이루고, 4구채 두 개 플러스 두 줄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낙구가 모여서 19채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체 이 19채 향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구채 하나가 한 시상, 또 4구채 하나가 또 다른 시상, 두 번째 이 낙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학습활동 2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월명사, 지은이 월명사인데 승려입니다. 승려니까 어떤 색채가 드러나기 쉬울까요? 그렇죠. 불교적 색채가 드러난다. 이 제 막매가에도.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자,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생사의 길은 여기에 여기입니다. 여기라는 거는요. 여기에 화자가 있는 이곳은 지금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승,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승, 현재의 공간, 화자가 있는 공간. 하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제 막매, 누이가 죽었죠. 그래서 이 이승의 공간은요, 이별이 이루어진 이별의 공간입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 그 다음에 이별.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는데 머뭇거린다. 이 머뭇거린다는 것은 왜 머뭇거릴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쵸? 근데 이 이승이라는 공간에서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화자는 여기에 있는데,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나는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가버립니까? 가십니까? 어떻게 갑니까? 가십니까? 어떻게 떠나냐? 그 이별로 하지 맙시다. 사별에 대한, 여기 담긴 뜻은 사별에 대한 안타까움. 어떻게 그렇게 가버립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간다는 말, 나 갈게 잘 있어라는 말, 나는 간다, 이거는 누구의 말일까요? 그렇죠? 누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도 없이, 이거는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겠네. 자, 나라는 존재는 화자의 누이가 되겠네요. 나는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가버립니까? 그럼 왜? 어떻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버릴 수가 있을까?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겠죠.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어떤 유언이라던가 이런 것도 남기지 못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구체가 하나가 생기죠. 그쵸? 여기에 담긴 정서는 뭡니까? 일단은 여기서 일어난 중심 내용은 누이의 죽음이에요. 그쵸? 누이의 죽음에서 어떤 걸 느끼고 있어요? 생사의 길이 여기서 이승에서 갈라지는데 머뭇거린다고 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고요. 그래서 느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간다는 말도 못다 이렇고 뭐 하지 못하고 갑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까움과 그렇게 죽어버린 누이에 대한 불쌍함, 애처로움이 이 1에서 4구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이제 두 번째 사구체에서는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요. 여기까지 누이가 죽은 현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여기에 현대어플은 여기로 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거 원문 들고 설명을 할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가는 곳을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누이가 죽은 얘기를 하다가 나뭇잎 얘기를 할까요? 이게 이 누이의 죽음에 대한 그 상황을 비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가을이라는 계절. 가을에 바람이 붑니다. 이른 바람이래요. 그러면 이르다는 거는 정상적인 때보다 빠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어린 나이에 죽는 거를 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바람이라는 거는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잎이, 자, 여기저기 떨어지는 이파리, 떨어지는 잎,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바람은 자, 원인이야. 자, 떨어지는 잎은 결국 누구를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는 죽음을 의미하고, 이 죽음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파리라는 거는 자, 떨어지는 잎이라는 거, 결국 그럼 떨어지는 잎이라는 것은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인, 뭐의 원인이 될까?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되겠죠. 자, 이에 여기저기 가을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한 가지에 났다. 그럼 누이가 이파리면은 한 가지에 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이가 나뭇잎이면 화자인 나도 나뭇잎이야. 그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니까 한 부모에게서 난다고. 같은 부모에게서 난다고. 그러면 한 가지에 났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같은 부모에게서 난 핏줄이라는 거죠. 같은 핏줄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같은 부모에서 난 핏줄이면은 언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 이 나무의 이파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이파리를 생각해 보세요. 낙엽. 여기서 떨어지는 낙엽들은요, 각자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지. 그럼 이 말 여기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요. 자, 한 가지에 놨으면 가는 곳이 같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있을 것 같았던 게 항상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그러진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생 항상 같지 않구나. 내 예상 같지 않구나는 자, 무상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느꼈냐면 누이가 죽는 그 사건에서 느꼈잖아요. 그치?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 무상감이 이 5구에서 8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누이가 언제 이렇게 나보다 빨리 갈 줄 전혀 몰랐다.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구나. 인생 정말 무상하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누이의 죽음의 원인은 이른 바람, 누이는 떨어진 나뭇잎,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한 부모에게서 난 그런 동기간이라는 거를 자 가을이라는 그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럼 첫 번째 사구체 하나, 두 번째 사구체 하나, 여기가 이제 마지막 두 줄짜리 낙구죠. 자, 근데 여기 처음을 감탄사로 시작해요. 그래, 조건이 있어요. 이 향가는 정형씨입니다. 그쵸? 향가 19채 향가의 낙구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누이의 1에서 4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안타까움, 애처로움. 요거는 긍정적인 감정일까 부정적인 감정일까? 그치?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정서. 나쁘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거, 좋은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로 나눴을 때 보통 부정적인 것에 들어가죠.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5구에서 8구도 인생의 무상함이야. 긍정적인 정서는 아니라고. 여기도 부정적인 정서예요. 자, 계속 뭔가 허무하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자, 그런 감정들이 1구에서 8구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거기서 라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감탄사는 굉장히 감정이 고조될 때 내뱉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미타찰에서 맛보올라. 자, 맛보다라는 거는 나중에 모죽지랑가에서 나올 건데 먹는 게 아니라요. 만나다, 맛보다 만나다 의 의미입니다. 자, 미타찰이라는 거는요. 자, 이 미타찰이라는 공간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자리가 좁은데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극락세계 천국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저승이야. 그러면은 나는 미타찰에서 맛볼라. 그러면 천국 가서 극락 가서 만날라. 누구랑 만나겠어요? 누이랑 내가 만나죠. 그러면은 저승이라는 거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저승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은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야. 왜? 나와 누이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재회할 수 있으니까 재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나왔어. 그치? 왜? 누이와 나는 어때요? 만날 수가 있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미래의 공간이면서 재회의 공간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누이는 확실히 천국에 갔을 거야. 왜? 승려인 내가 뭐 할 거니까, 누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그 제 막내가, 그러니까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니까 이 노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거니까 누이는 반드시 그러면 천국에 갈 건데, 그럼 여기서 만나려면 나도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지. 스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돌을 닦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나는 계속 슬퍼했어. 갑자기 그렇게 누이가 죽어버리고요. 누이 죽으면서 인생 무상함이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은 허무함이 돼요. 허무함이 더 지나치면 우울함이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자, 여기서 아야 해서 라고 해서 한번 쫙 모아줘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모아주는데, 이제 이 모은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나왔던 이때까지 쭉 진행되던 시의 내용을 한번 쫙 모아줍니다. 시상을 집약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야. 시상을 집약해서 그대로 쭉 끌고 나갈 것인지, 부정적인 내용으로 끝맺을 것인지, 그 정서를 시상을 집약한다는 거는 여기 나오는 정서를 집약한다는 거거든. 그 정서를, 그 화자의 그러한 정서를 심화해서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은 화자의 정서를 반전시킬 것인지, 반전시켜서 마무리할 것인지.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쭉 그대로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제 막내가에서 보면은요, 미타철에서 맛볼라, 나 도 닦아서 그럼 기다릴래. 그럼 이 슬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내용이죠. 슬픔을 극복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재회를 소망하겠다. 여기서는 자,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정서들. 자, 여기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자, 인생 무상 좀 약간의 말이 이상하다, 그치? 인생에서 느끼는 무상함에 종교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 얘는 9행에서 10행 낙구. 9에서 10행. 얘는 낙구. 얘는 이런 플러스 정서,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제 막매가 내용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 학습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시구들이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그럼 앞에서 정리한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른 바람은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 누이의 요절을 의미하고요. 떨어지는 잎은 하강적 이미지, 죽은 누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누이와 똑같은, 누이와 내가 난 한 가지는 같은 부모라는 거죠. 자,
비유를 사용하는 까닭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누이가 빨리 죽은, 그러니까 누이가 요절한 거에 대해서 느낀 어떤 슬픔, 안타까움, 와, 같은 부모에게서 나서, 뭐, 그리고 내가 오빠니까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누이가 먼저 죽어버렸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어긋나 버리는 거죠. 인생이 무상함이죠. 그런 것들을, 뭐, 그런 부정적인 정서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비유적 표현은 이거예요.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 제각각, 그치?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 누이의 죽음을 나타냈어. 나타냈단 말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형상화하여 화자가 느끼는 그 감정, 화자가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슬픔, 안타까움, 감각적으로 나타냈죠.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함.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째 향가 같은 경우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에서 4구, 5에서 8구, 그 다음에 9에서 19. 얘를 뭐라고 했냐면 낙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이 되겠고요. 자, 9에서 10,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이어지던 부정적인 정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슬픔이죠. 인간적 슬픔과 계속 느끼는 그 허무한 감정, 인생의 무상함.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끌고 가요? 아니죠. 극복할 겁니다. 뭘로? 종교로. 그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제9구의 첫머리는 감탄사, 낙구의 이 감탄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앞서 전개된 시상을,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 시상을 집약해서 마무리한다고.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서 한번 착 시상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끌고 갔니? 아니면은 반전시켰니? 그쵸? 반전시켰지. 그 내용이 뭐였어? 누이가 죽어서 슬프다는 그 정서를 어떻게 했어?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걸로 그 반전시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8구까지 이어져 오던 비극적 정서를 자,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로, 자, 바꿔준 거예요.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1에서 8구까지 이어주는 비극적 정서를 바꿔줍니다. 뭐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자, 비극적 정서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19째 향가는 어떤 형식적 특징을 가지는가, 시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자, 이 시상 같은 경우에는요, 시상을 3단으로, 이 3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4구체 플러스 4구체 플러스 낙구 2구로 4구체 플러스 4구체 플러스 2구. 얘의 이름은 낙구였죠. 그쵸? 낙구로, 자, 시상을 3단으로 전개하는 게 19째 향가의 특성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 얘네를, 낙구의 첫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하여 사자의 정서를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자, 시상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어진 정서를 심화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전환시키든지. 제 막매가 같은 경우에는 전환시킨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근데 이 시상이 3단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상이 3단으로, 19째 향가의 시상이 3단으로 구성되는 거는요,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시조의 원형, 시조 형식의 원형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자, 시상을 3단으로 구성했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근데 그게 시조에서는 어떻게? 초장, 시조에서 내용도 보면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한다는 거지. 누구도 시조가. 그치? 이게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졌다. 시조 형식의 원형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하겠습니다.